자, 보자. 자, 볼게요. 그래서 군복은 좋아요. 자, 지금 냉전이 벌어지고 있죠. 누구랑? 미국이랑 소련이랑.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미국도 싫다. 소련도 싫다. 우리는 혼자 놀겠다. 자, 몇 세계가 등장해요? 제 몇 세계? 3세계가 등장하죠. 그럼 시작해보자. 1954년. 54년이면은 동사적으로는 야, 제네바 협정, DMBM 푸전투. 기억나죠, 여러분? 그럼 54년에 중국의 검은 고양이 네루, 중국이 아니죠. 자,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와 중화인민공화국의 2인자였던 저우원 라이가 국경 문제로 만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따라해보자. 평화 5원칙이라는 걸 발표해요. 내용이 뭐냐? 우리 신생국가. 봐봐. 인도도 봐봐. 1947년에 독립했죠. 중국도 국공내전으로 1949년에 나라가 세워졌죠. 그 무슨 국이야?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이잖아. 그러면 신생국이 보기에 미국과 소련이 매일마다 냉전하니까 잘못하면 신생국은 뭐가 되겠어? 새우 싸움에 고래등이, 아니, 거꾸로했네. 고래 싸움에 무슨 등이? 새우등이 터지겠죠. 그래서 얘네가 하는 말이 우리는 어떤 나라든지 영토와 주권을 존중해 주겠다. 두 번째, 우리는 쟤네처럼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겠다. 우리는 네버네버 상호 절대 불가침 전쟁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우리는 절대 상호 미국이나 소련처럼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서로 모든 나라가 서로 거북이등이야 평등이야 평등하게 지내겠다. 야,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평화 5원칙이야. 그러면 요 맨 처음에는 인도와 중국이 해서 1년 있다가 1955년. 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내시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둥둥이야, 귀염둥이야, 반둥이야. 인도네시아의 그 도시였던 반둥에서 반둥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신생국. 자,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신생국, 아시아, 아프리카 30개국이 모여서 봐봐. 54년에 얘기했던 평화 5원칙에다가 5개를 더 붙여서 평화 몇 원칙을 만들어요? 10원칙을 만들어요. 이때부터 이제 무슨 세계가 체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3세계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가 딱 몇 년 있다가, 딱 6년 있다가 1961년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요. 유고슬라비아의 그 도시였던 베오그라드. 자, 외우다. 베오그라드에서 신생국, 아시아, 아프리카 수십 개국이 모여서 비동맹. 잠깐만. 이름이 나왔네. 우리는 동맹하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 어디와도 비동맹. 다른 말로 뭐야? 비동맹. 우리는 중립노선을 하겠다. 그래서 비동맹 회의가 열리면서 여러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무슨 세계? 3세계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3세계에 등장했다는 거는 냉전을 약간 견제하는 것도 하는 거죠. 왜? 수많은 국가들 여러분 3세계 갔더니 아무리 미국이고 소련이지만은 얘네가 힘이 세지만 거의 나중에 100개 이상이 되는 3세계 눈치불을 볼 수밖에 없잖아. 이때부터 3세계가 세질수록 이제 우리가 세계가 무슨 극화가 되는 거야? 다극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미안한데 순서 좀 외워야 돼요. 알았죠? 다시 해보자. 1953년 검은 고양이 네루, 인도의 네루, 중국의 저우라이가 모여서 평화 5원칙을 하고 1년 있다가 인도네시아의 무슨 동? 반둥 회의에서 5원칙이 10원칙이 되고 6년 있다가 1961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때 모인 사람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인 티토, 그다음에 이집트의 나세드, 그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 옛날에는 베오그라드 뭐라고 불렀어? 베오그라드 회의인데 요즘엔 아예 그냥 비동맹 회의라고 딱 수능 특강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베오그라드도 나오고 차라리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베오그라드에서 많은 국가가 모였다. 그럼 답이 뭐야? 비동맹 회의. 몇 년도다? 1961년도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지워볼게요. 그래서 지금 3세계도 은근 나오죠. 3세계도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 그러면 답이 주로 뭐야? 비동맹 중립노선.
비동맹, 중립노선. 단계는 3단계죠. 1954년 네루와 저운나이 때 평화 5원칙. 지금 잠이 깨서 지금 슬슬 시동 걸고 있어. 자, 1950 전화 거서 아빠한테 군복 가져오라 그래. 자, 그래서 시끄러. 같은 아빠야. 자, 1955년에 인도네시아의 무슨 회의? 반동회의, 평화원칙 10원칙. 그리고 완성된 게 언제야? 유고슬라비아의 10번, 베오그라드에서 무슨 맹? 비동맹 회의. 그럼 물어보자. 언니, 봐봐요. 같이 집어. 자, 볼게요. 야, 깬다. 이게 옛날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 10년 됐나 봐. 선생님 이제 약간 남대문이 열렸었나 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지금도 기억나. 참 그 여학생 잘 살 거야.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이 쓴 거야.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 남대문 해가지고 애들 안 볼 때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교양있어. 근데 어떤 여자애는 내가 지금도 기억나. 어떤 여자 학생인데 봐봐. 계속 이렇게 웃어. 웃고 와. 눈가를 귀를 계속 이렇게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이거 있지. 난 알아! 이러고 그러다가 나는 맨 처음에 너무 웃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근데 웃긴 건 뭐냐? 그 옆에 작거든, 걔. 자자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미친듯이 막 웃는 거야. 그럼 왜 그래? 했더니 사람 많은데 남자분 열다는 거야. 걔도 되게 기억이 나. 걔도.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잘 살까? 아니야, 곰 잡고 있겠지. 자, 보자. 그래서 옷도 개스야. 난 추측할 수 있어. 자, 해볼게요. 아, 웃겼네. 아우, 나 참, 아니, 아까 봤냐? 어이씨, 얘기를 하든가, 씨. 아유, 진짜. 아유, 내가 이해해야지, 뭐. 자, 보자, 여러분. 나도 몰랐는데요. 지금은 없어. 유고슬라비아가 여러분 이만큼 컸어. 이게 무슨 슬라비아예요? 따라해보자. 옛날에 유고슬로비아인데, 요거 한 1분 얘기해 줄게. 여기 대통령이 티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완전 짱이야. 뭐냐? 이 티토는 50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독일군이랑 싸웠어. 장난 아니죠? 그 와중에 이 티토가 영국의 처칠과도 친하고 소련의 스탈린과도 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나중에 전쟁 끝났을 때도 스탈린도 유고슬라비아를 못 건드는 거야. 왜? 군사력도 세고 영국이랑 친해. 물론 이 유고슬라비아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긴 됐는데 소련 말을 안 들어. 왜냐? 소련이 뭐라 그러면 야, 소련, 나 너랑 맞짱 뜰 수 있다. 게다가 영국이랑 친해. 그리고 그렇다고 또 영국에 붙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천재인데 이 유고슬라비아가 놀라지 마세요. 다민족, 다종교 국가야. 해보자. 지금 요 유고슬라비아가 내가 알기로 7개로 쪼개졌거든요. 니네가 알 거야. 북마케도니아. 들어본 적 있죠?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르, 슬로바니아가 원래 다 모였어? 유고슬라비아였던 거야. 근데 종교도 웃긴 얘기 해줄게요.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이슬람 다 있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1980년까지 살아있을 때는 유고슬라비아가 여러분 소련도 못 건드는 강대국이었다가 이분이 죽자마자 이슬람,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세르비아, 보스니아 막 코스보 싸워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어서 7개로 쪼개지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유고의 티토가 살아있을 때는 야, 우리 미국이랑 소련에 끌려가지 않겠다 해서 요 유고슬라비아의 1961년 무슨 그라드? 베오그라드에서 여러분 티토, 나 세지 무슨 세르? 나세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루, 검은 고양이 네루가 모여서 바로 따라해볼게요. 무슨 동맹 회의가 된 거야? 비동맹 회의가 된 거야. 그럼 봐봐. 역사는 우리 민중, 우리 모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맞는데 많은 사람이 이끌어 갔을 때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10년 빨리 갈 수도 있고 100년 늦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만약에 티토를 뒤에 티토 죽은 다음에 이만큼 똑똑한 뭐 토티 같은 사람이 등장했으면 예를 들면 티토 같은 사람이 등장했으면 유고슬라비아가 박살나지 않겠지. 그런데 티토가 죽고서 밀렌세비치인가? 야, 뭐랄 때 삐져가지고 또 탈출하네. 자, 얘 죽고 나자마자 완전히 인종주의자 히틀러 같은 새끼가 정권을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거대했던 여러분 유고슬라비아가 너네
말 마요. 이게 인종학살, 그 다음에 막 사람 죽이고 막 여자들한테 나쁜 짓 하는 게 저 때 내가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거의 끔찍할 정도로 막 장난이 아니었어. 맞잖아.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으려면은 동등하게 이슬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카톨릭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근데 가장 사고 친 게 역시 무슨 비하야? 세르비아야.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너무 민족의식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요 유고슬라비아가 헤어질 때 가장, 이제 봐봐. 감시자 같아.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나겠죠? 자,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3세기는 다시 1분 복습. 다시 3세기 언제 등장해요? 1954년 네루와 저운라이 평화 우원칙 1년만 더 해봐. 1955년에 인도네시아의 반둥회의 평화 10원칙 1961년에 유고슬라비아의 무슨 베오그라드에서 비동맹. 여기까지 딱 기억이 잘했죠? 자,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니네 엄마 아빠들 옛날에 부부싸움 하시면 한 며칠간 얘기 없는 적 있지? 아니, 어떤 부부든 조금 티격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랑 얘기 안 하면 중간에 자식이 되게 힘들어. 맞잖아. 그러다가 야, 근데 엄마 아빠랑 한 이틀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년 얘기 안 해봐. 내가 깜짝 놀랐어. 유튜브에서 일본 TV를 방송하는데 60 먹은 아저씨인데 어느 날 아내랑 4년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아내랑. 그러다가 아나운서가 와서 아저씨를 달래했어. 왜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아저씨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애가 셋인데 자기도 아내한테 관심 받고 싶은데 아내가 너무 자식들에만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삐져가지고 4년간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스미마생해서 하해했어. 나는 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저씨가 더 웃긴 것 같아. 차라리 그 아내한테 아 여보 애들도 좀 중요하지만 나도 남편인데 좀 애정 좀 쏟아주면서 군복 입고 다다다 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 되는데 그냥 아저씨가 그냥 하고 삐져버린 거야. 아니 상상이 되니까. 자 볼게요. 한번 보자. 그럼 여러분 이제 조금씩 냉전이 완화가 되는데 잘 생각해봐. 왜냐? 미소가 계속 핵을 만들고 핵무기의 위험이 있고 서로 군대를 키우니까 국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언제든 여러분 핵전쟁이 날 수가 있잖아. 게다가 꼴통이었던 1953년에 바로 독재자이자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무슨 스탈린이 여러분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해. 그것도 비참하게 사망해. 이 사람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침대가 어딨냐면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 벙커에 있어. 그럼 지하 벙커 들어갈 때 문을 자기 혼자 8개를 따야 돼. 8개요? 예를 들면 8개 철문을 따고 문을 잠고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누르면 누가 오긴 오는데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자다가 뇌졸중에 걸린 거야. 그러면 그거 빨리 발견하면 날 수 있거든. 근데 뇌졸중에 걸려서 이제 손을 못 움직이고 계시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발견하니까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참 웃기죠,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내가 있거나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침에 아버지, 아니네, 병원 가면 되는데 이게 죽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다음에 1953년부터 1964년까지 여러분 흐르쇼프란 사람이 이제 흐르쇼프란 사람이 이제 소련의 짱이 되는데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야,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유쾌한데 완전 겁없는 사람, 강단 있는 사람. 뭐냐? 이 사람이 서기장이 되자마자 수만 명의 공산당을 모아놓고 갑자기 하는 말. 봐봐. 스탈린이요, 한 600만 명을 숙청했어. 누구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렸어. 완전히. 그리고 신이야, 신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 후르쇼프를 스탈린이 지정한 거거든. 후르쇼프가 스탈린 오른팔이었어. 근데 갑자기 후르쇼프가 정권 잡자마자 처음 회의에서 스탈린은 도살자다. 도살자고 나쁜 놈이고 독재자다. 라고 하는 순간 거기 모인 2만 명이 내가 알아. 봤거든? 아무도 숨을 안 쉬어. 왜? 저 무슨 얘기지? 스탈린을 죽었지만 저렇게 욕할 때 박수라도 치면 죽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2만 명이 아무 얘기 안 하고 퇴장할 때도 2만 명인가 5천 명이 서로 눈을 안 봤대. 왜? 감정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갑자기 스탈린 도살자 나쁜 놈하고 막
비판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이제 소련이 완전히 좀 그전까지는 말만 잘못하면 때려 죽였거든. 근데 후르시프가 오자마자 스탈린보다는 굉장히 무슨 시대가 된 거야? 자유로운 시대가 된 거야. 이때 후르시프가 1956년에 야, 스탈린은 미국을 정말 싫어했거든. 그래서 서로 뭐 핵경쟁하고 장난도 아니었잖아. 이때 후르시프가 과감하게 야, 미국아, 우리 핵전쟁 그만하고 좀 사이좋게 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평화공존 원칙을 딱 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미국이 안 믿었는데 행동하는 게 담백한 거야. 그래서 요 후르시프가 1959년에 여러분 드디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 대통령 만나가지고 분위기 되게 좋아졌어. 그러면 냉전의 완화가 조금 시작된 게 무슨 쇼프야? 후르시프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 후르시프가 너무 미국이랑 친해지니까 내부적으로 쇼프 형, 아니 너무 고개 숙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막 지랄거리니까 이 사람이 일으킨 게 바로 뭐야? 1962년에 큐바 무슨 사건 일으켜요? 미사일 사건 일으킨 게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후르시프는 양면적인 거야. 왜냐? 그 소련의 서기장이 됐을 때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자, 미국과 평화 공존하겠다. 심지어 미국 방문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3년 있다가 갑자기 쿠바 미사일 사건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 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야, 그때 무섭더라. 후르시프는 쿠바 미사일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공산당 애들이 아니요. 한 발 쏘자 우리도. 왜? 아니 우리가 가오가 있지.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망신이다. 한 방 까자 했더니 후르시프가 안 돼 하고 정지를 시킨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후르시프가 스탈린을 까자마자 가장 빡치는 게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중국의 무슨 쩌뚱, 마오쩌뚱이랑 북한의 김일성이 기절했어. 왠가 해보자. 저때 중국이 마오쩌뚱이 스탈린을 그대로 따라해서 숙청하고 다 때려 죽이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고, 북한의 김일성도 스탈린 따라해서 다 때려 죽이고 자기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후르시프가 스탈린 띠떼끼 해버리니까 중국 마오쩌뚱이 저 미친놈이다. 자, 소련이랑 놀면 안 되겠다. 왜? 지금 마오쩌뚱은 중국 애들한테 자기 막 신격화시키고 독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르시프가 그거 아니다라고 해보면 자기가 위험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1956년부터 중국의 마오쩌뚱이 소련을 욕해. 야! 왜? 실제로는 자기 신격화가 안 되게 해버린 거잖아. 이때부터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국경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무슨 슈프 때문에 그래? 후르시프가 스탈린의 독재 같은 거 비판해버리니까 마오쩌뚱이 삐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과 소련이 엄청 사이가 안 좋아지는 10번. 무슨 분쟁? 중소분쟁이 벌어지고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마오쩌뚱 귀에 들어간 거야. 뭐가 들어갔느냐? 이런 식인 거야. 마오쩌뚱의 2인자인 저운나이가 어디 놀러 갔는데 요 소련 애가 야, 니네 마오쩌뚱 신격화 한다며 우리 후르시프처럼 끌어내 라고 얘기한 걸 마오쩌뚱 귀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소련이랑 친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소분쟁이 벌어지고, 자, 후르시프가 스탈린 까자마자 북한에서도 몰라도 돼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북한에 있는 소련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맞다. 지금 소련에서도 후르시프가 스탈린 깠으니까 우리 김일성 끌어내자 해서 끌어내려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김일성이 더 세진 거야. 그래서 이때 김일성이 안 되겠다. 소련이랑 친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 새끼가 욕할게요. 나만의 자기만의 공산 사상인 무슨 사상을 만들게 된 거야. 주체 사상을 이 후르시프가 만들게 된 거야. 얘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여러분. 미안해요. 자, 재밌지 않니? 연결 언니. 드드드드드 재밌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근데 아직은 냉전이 완화가 되지만 평화공존하고 후르시프가 미국 방문했지만 한 번 더 위기가 있었죠. 쿠바 무슨 사건, 미사일 사건. 그런데 진짜는 어디냐? 자,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시작이야. 미국이 1964년에서 1973년까지 여러분 제2차 무슨 전쟁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죠. 이때 미군이 5만 명이 죽고 미국의 돈을 다 써. 미국이 거지가 돼.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내 아들 제임스가 왜 정글 가가지고 군복 입고 두두두두 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봐봐. 베트남 전쟁으로 미군이 엄청나게 사망하고
미국의 돈, 재정이 완전 악화가 되고 미국 내에서 완전히 반전 운동이 벌어지는데 솔직히 베트남 전쟁 벌인 이유는 뭐야? 공산당 맞겠다는 거잖아. 냉전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보자. 1969년 시작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세계사, 동사,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1969년 미 대통령 닉슨의 닉슨 독트린. 내용은 뭐냐? 첫째, 우리 미국은 조만간에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고 천명한 거야. 그 한마디로 뭐야? 더 이상 이제 전쟁하지 않겠다. 베트남 뒤에 있는 소련과 중국이랑 싸우지 않겠다고 천명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동맹국은 만약에 침략을 받으면 네 스스로 알아서 싸워라. 웬만하면 우리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야. 이 이후에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냉전이 완화가 되는 프랑스어로 얼음이 녹았다. 이때부터 무슨 트 시대가 열린다고 해요? 대탕스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 게 뭐야? 미국의 닉슨 독트린이야. 그럼 오랜만에 해보자. 그러면 닉슨 독트린의 반대가 뭐예요? 어떤 애는 린트 덕스닉이래. 그게 아니라 1947년에 무슨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이 본격적인 냉전의 시작이라면 잠깐만 살에 걸렸다. 오랜만이네. 자, 냉전이 반쯤 없어지는 건 10번.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그러면 또 해보자. 또 69년에 세계사로 또 엄청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거 알아맞히면 공부 좀 한 친구인데 이게 세계사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한국사적으로. 자, 이거는 동사 문제고 이건 세계사 문제고 1969년 미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 할 때 세계사적으로 해볼게요. 서독의 대통령이었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요때 총리가 돼. 그럼 잘 들어봐요. 요거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자, 요게 독일이면 반 나눠가지고 여기는 무슨 독이야? 서독이고 여기는 무슨 독이야? 동독이죠. 서독은 누구 편이야? 미국 편이고 동독은 소련 편이지. 그러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인데 서독이 동독을 미워해. 동독을 미워하고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서독은 야 동독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놀지 말고 오로지 미국이랑 놀다 해가지고 서독이 동독을 인정을 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때 서독의 새 총리인 밀리 브란트가 야 아니다. 동독은 우리의 민족이다. 같은 나라다.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되니까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따라볼게요. 이게 답이에요. 바로 밀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동쪽에 있는 동독, 폴란드, 소련, 헝가리와 친하게 지내자. 10번. 무슨 정책? 동방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배경이 뭐야? 닉슨 독트린이죠. 만약에 미국이 야 지금 냉전이야. 브란트 너 죽을래? 하면 여러분 못하겠죠. 그런데 69년에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해요? 중소랑 친하게 지낸다고 하니까 이 분위기에서 69년에 밀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69년에는 서독이나 근데 솔직히 서독은 세계사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더 큰 건 무슨 독트린이야? 닉슨 독트린인데 69년 밀리 브란트의 서독 대통령 동방정책도 여러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우리 봐봐. 한국에서는 자 찍어줄게요. 올해 6월 국사 문제, 올해 6월 9월 동아시아 문제야. 닉슨 독트린, 밀리 브란트 동방정책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는 박정희 씨가 3번 대통령 하기 위해서 무슨 개헌을 했다? 삼성 개헌. 요거는 그 6월 달에 국사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거 해보자. 그러고서는 해볼게요. 그러고서는 1971년이야. 자, look at me. 저 보세요. 이때 미국이 야, 중공아 너를 유엔에 가입을 시켜주겠대. 대신에 그 전에 유엔에 가입시키고 있던 대만. 잠깐만. 요 대만의 정식 명칭이 무슨 민국이에요? 중화민국이고 아직 요때 중화민국의 총통이 무슨 쓰였어? 장제 쓰였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 하자마자 미국이 중국을 미국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야. 다른 나라와의 힘을 합해가지고
그동안 전 세계 왕따였던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 가입시키고 대만 get out here, 중화민국 get out here, 장제스 빠이빠이 해서 71년에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자마자 상임이사국이 된 거야. 그럼 잠깐만. 오늘 내가 동사할 때 여러분 요거 내가 별표 5개 치라고 했죠. 그러면 요 1971년 중공이 원래 유엔에 가입이 안 됐는데 대만, 중화민국, 장제스 버리고 바로 중국의 무슨 쩌뚱 아직 누구 살아있어요? 마오 쩌뚱을 여러분 유엔에 가입시켜 준 거잖아. 그런데 이게 동사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사에도 굉장히 중요해.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배경은 1969년에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가 된 거잖아.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야, 나는 큰일 났다. 지금 갈수록 힘이 나는데 우리 학생들은 갈수록 맛이 간 것 같아요. 응? 자, 해볼게. 자, 1972년은 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자. 천천히. 그러면 1972년 미국이 노력해서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켰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기분 좋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해서 누구랑 만나요, 여러분? 누구랑 만나요? 마오랑 만나서 되게 친해지는 거야. 그러면 해보자. 다시 1969년 닉슨 독트린, 2년 있다가 71년 중공을 유엔 가입, 그리고 1년 있다가 미 대통령 닉슨이 중공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이랑 만났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리 해보자. 이거 동사랑 똑같네. 하지만 1979년 돼서야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한다. 절대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 방문해서 마오쩌둥 만났지만 이때는 무슨 교가 아니에요? 수교가 아니야. 알았죠? 이때는 뭐가 아니다? 수교가 아니다. 됐고 더 웃긴 얘기 해줄게요. 또 하나. 미국 대통령 무슨 스니? 닉슨이 이번에는 누구를 방문해요? 소련 방문해가지고 소련의 이때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브라즈네프야. 브레즈네프를 만난 다음에 뭘 하느냐? 야, 미국과 소련아, 우리 너무 핵무기가 많다. 우리가 핵을 다 터뜨리면은 지구가 50번 폭발한다. 아, 진짜로. 50번인가 100번을 폭파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금을 먹어요. 우리가 소금을 솔트라 그러죠. 이게 뭐냐? 전략 무기 제한 무슨 정을 맺어요? 협정을 맺어요. 한마디로 뭐야? 소련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슨 무기를? 핵무기를 감축하자는 거야. 야, 그러면 72년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죠. 72년에 미 닉슨이 중국 방문해서 사귀고, 수교는 아니야. 미국 대통령 닉슨이 소련 방문해가지고 이거 잘 나오죠. 1972년에 외울게. 전략무기, 핵무기를 감축한다. 지금 뭐야 이거를 소금, 솔트해박이고 또 하나. 72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봐요. 잠깐만. 저 이거 어려워. 자, 69년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 덕분에 냉전 완화되고, 같은 69년 소독의 대통령 브란트가 동방정책하죠. 그래서 하나 해줄게 여러분. 잠깐만. 혹시 1970년에 뭐 있는지 알아요? 교과서에는 없는데 수능엔 잘 나왔어.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니네 그 독일이 분단된 이유가 누구야? 히틀러 새끼죠. 히틀러가 가장 많이 죽인 게 유태인이고요. 두 번째가 누구가? 폴란드인을 600만 명을 또 죽였어. 그랬을 때, 자, 소독의 빌리 브란트가 1970년 어디를 가요? 폴란드를 가. 폴란드 갔을 때 다 싫어해. 왜냐? 저 새끼 어차피 나치는 아니지만 독일 사람들이 우리 폴란드 600만 명 죽이고 유태인 죽였잖아. 그런데 봐봐. 야, 기적이야. 뭐냐? 이게 브란트야. 브란트가 폴란드 그 무덤에 가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야. 아니 봐봐. 이런 식이야. 내일 일본의 왕이 와. 일본 왕이 한국 와서 우리 현충원에 가서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막 울면서 비는 거야. 야, 그럼 일본은 멘붕이겠죠. 우리 한국에 약간 감동받겠지. 아니 일본의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정이 없는데 현충원에 가겠다. 가자마자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막 불구불 우는 거야. 그러면 약간 감동받겠죠. 그랬을 때 어딨어? 자, 브란트가 동방정책하면서 70년에 폴란드 가서 여러분 무릎을 꿇어. 이걸 보니까 폴란드 배고파요. 헝가리, 그렇죠? 루마니, 불가리, 동독까지도 완전히
뭐야?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동도 같은 엄청 잘해가지고 드디어 1972년 동서독 무슨 조약을 맺어요? 기본 조약을 맺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 동독을 나라로 인정 안 했거든? 아니다. 동독도 나라다. 우리는 동독을 나라로 인정하고 동독이랑 친하게 지내겠다. 해서 여러분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 맺은 것도 이제 무슨 전이 와야 되고 있는 거야? 냉전이 와야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세계사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조금 있다가 동사도 좀 해줄게. 왜? 세계 사는 분들이 모두 많이 해요. 동사도 많이 하니까. 근데 동사만 하는 친구분들은 요거만 외우면 돼요. 근데 물어보자.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야. 야, 선생님이 모의고사 많이 줬지. 거의 매주 줬잖아. 그러면 니네 이 문제 많이 나와 안 나와? 이 문제 나오지. 아니, 거의 한두 개, 아니, 내면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칠판에 쓴 거 중에 무조건 한두 개는 나와. 지문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또 어디 열렸나 보는 거야? 이제 계속 몸을 관찰하고 있어. 어디 있고 열린 데 없나? 오픈 더 세서미 말고 막. 보고 있으면은 언니 눈 봐봐, 언니. 언니 눈이 봐봐.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의지로 깨어 있는데 눈은 갔어. 근데 언니 피곤하긴 해. 오늘 뭐 동사 들었지, 세계사 들었지. 얘는 멀쩡하잖아. 얘는 뭐 가끔 학원에 나오지. 쉬고 싶으면 코로나 1, 2, 3 세 번 걸리지. 뭐 7, 3, 20일 코로나 하고 계지 뭐. 지 안 걸렸어도 동생 거 나도 있네 하고 동생 거에서 보여주고 막. 내가 보기엔 코로나 3번이나 처음 봤어 진짜. 아니, 세 번째는 안 걸린 것 같긴 해요. 아니야 그만. 자 보자. 자 우리 막내 애기 외울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지어볼게 이제. 자 2차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반전운동 벌어지고 재정 적자나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니까 미 대통령 닉슨이 69년에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가 되죠. 그 69년 서독에 무슨 트? 브란트가 10번. 또 무슨 정책을 해요? 동방정책. 그러면 동방정책이 뭐야? 동독 폴란드 동유럽 공산국가와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다가 70년에 밀리 브란트가 어디 가요? 폴란드 가서 독일 전쟁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죠. 급 좋아지죠. 71년에 미국이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켜줬죠.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는 세계사 나올 수 있어요. 72년에 미 대통령 닉슨이 중국 방문했지만 수교는 아니고 미중 수교는 언제야? 79년. 72년 같은 해 미국 닉슨이 소련 방문해서 72년 솔트 전략무기 제한 핵무기 감축했죠. 그리고 69년 동방정책의 결실 72년에 뭐야? 10번 동서독 기본조약. 뭐라고요?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친해졌죠. 그럼 잠깐만 동사스럽게 해보자. 동사스럽게. 그러면 1971년 이건 동사야. 동사 안 한 분은 잊어먹으세요. 1972년 동사에서는 뭐가 있느냐? 자, 중국과 일본이 중일 무슨 성명을 내요? 중일 공동성명을 내서 중국과 일본이 수교하고 이때 일본이 대만을 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일본의 오키나와와 그 옆에 있는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게 주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때 한국에서는 박정희 씨가 무슨 헌법을 만들어요? 유신헌법을 만들죠. 그리고 네 번째 북한에서도 김일성이가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무슨주의 헌법, 사회주의헌법 만들죠. 요거는 동사용이면 세계사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건 동사 세계사 공통점. 또 미국의 닉슨이 어디를 방문했다. 소련 방문해서 솔트 전략무기 제안을 했다. 그렇죠? 또 요때 서독과 동독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요 두 개만 무조건 무슨 용? 세계사용이고 요것까지 알아두면 여러분 굉장히 좋겠죠. 아니 잊어먹겠지 얘기야? 자 볼게요. 신나네 갑자기는. 갑자기 기운이 나네. 자, 72년에 그 뭐야 문정원 선생님 솔트 뭐 무기 조약이라고 하고 두 번 있거든. 79년도 있는데 79년은 거의 안 나오고 보통 솔트 하면 72년만 나오지 않니? 1차 붙여서. 1차. 그럼 1, 2 봐봐. 해줄게요. 솔트가 있으면
1972년에 1차가 있고 1979년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런 거고 여기서는 미사일을 그러니까 약간 좀 틀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핵을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핵탄두 숫자보다는 어떤 나르는 미사일 같은 거 제재였고 여기서는 핵탄두 자체를 줄이자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지. 그래서 솔트는 2번 있는데 보통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거의 1차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2차는 안 해 잘. 그렇죠? 됐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오늘 좀 아쉽네. 갑자기 나 기운이 나는데. 그럼 잠깐만. 1973년 해보자. 뭐가 있었을까? 일단 세계사로 해볼게. 뭐가 있었을까? 아니, 그 세계사 말고 1973년에 드디어 동독과 서독이 봐봐 잠깐만 다시 해볼게. 1969년에 브란트가 무슨 정책을 했어? 동방정책을 했죠. 그리고 1972년에 잘 들어봐. 동서독 기본조약을 해서 서로 나라와 나라를 인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아하, 다시 순서 해보자. 1969년 서독의 총리인 브란트가 동방정책해서 폴란드에서 무릎도 꿇고 72년에 동서독이 기본조약에서 나라와 나라로 인정을 했으니까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세계사고 동서와 세계사 보자. 자, 천천히 해볼게. 1969년에 미 대통령 무슨 쓰니? 닉슨 독트린 해가지고 조만간에 베트남 전쟁 철수하기로 했죠. 그래서 1973년 파리 무슨 협정? 평화협정을 맺고 요때 73년에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뭐를 했다? 철수를 했다. 1973년.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요까지 외워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내일 또 할 건데 야 재밌지? 그쵸?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니네 지금 맛이 갔어요. 그래서 아니 30분 끊으려고 했는데 체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더 했어 지금. 오케이.